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우평TV의 제이입니다. 자, 2020년형 캐딜락 풀사이즈 세단 CT6V의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이 다 좋은데 인테리어가 별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캐딜락 인테리어에 불만은 없었어요. 불편하거나 기능적인 문제는 물론 있지만요, 디자인적인 부분 자체는 저는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특히 CT6는 디자인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특히 CTS라든지 ATS 다른 SUV들과 디자인이 약간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대시보드 위쪽하고 중앙을 훑고 지나가는 센터 페시아 부분이랑 그리고 그 아래쪽에 대시보드 바텀 라인을 구성하는 디자인 인자가 층이 아주 강렬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대시보드 위쪽은 가죽 마감이 아주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스티치도 약간 러프하게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긴 한데 대조 스티치를 넣어주거나 스티치 자체가 좀 더 두툼하게 들어가줬으면 어땠을까 또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보스의 프리미엄 스피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나레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 대시보드 위쪽에는 차량을 온오프 할 때 이 스피커부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기믹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남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디자인도 상당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시보드 위쪽이랑 센터 페시아의 페이스 부분이랑 그 나눠지는 부분도 챙처럼 대시보드 위쪽이 올라와져 있어서 구분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센터 스크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도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가 많이 돌출되어 있지만 센터 페시아 스크린이나 컨트롤부는 좀 누워 있어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시야 각에서 봤을 때는 이 스크린의 크기를 전혀 손실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페이스 부분에는 구멍이 송송 뚫린 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고, 그리고 CT6V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탄소 섬유로 액센트 마감이 잘 돼 있습니다. 이 탄소 섬유 톤이랑 이 전체적인 톤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딜락이 많은 차량에서 비싼 차량들까지도 8인치 센터 스크린을 넣어줘가지고 많이 혹평을 받았는데요, 이 CT6는 10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큽니다. 슈퍼와이드 화면비가 아니라서 이 10인치가 12인치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는 드라이빙에 관련해가지고 버튼들이 있어요. 이 버튼들이 정전식 터치 버튼들이거든요. 아무튼 XT4랑 CT5에서 물리 버튼들로 다 갈아치우기 이전에는 정전식을 굉장히 많이 써서 혹평을 받았었는데 이 CT6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버튼이 몸에서 가장 먼 쪽에 있고, 그리고 정전식 터치로 들어가 있어서 긴급할 때 누르면 눌러졌는지 확인하기도 좀 어렵고 좀 그런 불편함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 아래쪽에는 유광 플라스틱으로 마감된 터치부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고, 볼륨은 그냥 터치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로도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아주 직관적이고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센터 페시아의 페이스 부분 아래쪽은 크롬 액센트로 마감이 돼 있어요. 그 라인이 그 아래쪽을 훑고 지나가면서 보조석 공조 벤트까지 싹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액센트가 들어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아름답고, 그 아래쪽에는 유광 플라스틱으로 또 하나의 레이어를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 부분 아래쪽에 보면은 공조 벤트가 있어요. CT5에서 공조 벤트 살이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엉성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CT6도 살이 하나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공조 벤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얇고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 하나라도 날카롭고 강렬하게만 이미지를 보여주지 그렇게 허전하다는 느낌을 보여주진 않아요. 크롬 트림도 마감이 잘 돼 있고, 하지만 그 아래쪽에 공조 시스템 컨트롤부가 있는데 너무 엉성합니다. 캐딜락 인테리어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심플하다는 건데, 이 공조 컨트롤부가 굉장히 심플하고 디자인 마감이 그렇게 신미감 있게 마감이 돼 있진 않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컨트롤부 자체도 전부 다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물리 버튼이면서도 버튼 경계가 없어요. 사용하기 불편하고 꼭 무슨 우리 전기밥솥 버튼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급스러움을 많이 잡아먹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LED 세그먼트로 여러가지 정보를 또 표시해줘가지고 편의성
편의성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아래쪽 콘솔로 내려가 봅시다. 역시나 콘솔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CT5처럼. 그 부분 마음에 들어요. 센터 콘솔이 높으면은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단정하게 싹 콕핏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콕핏 안정감을 상당히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같이 팔 짧은 사람들도 센터 콘솔에 있는 모든 부위를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 센터 콘솔도 탄소 섬유로 액센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스포티함을 많이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자식 기어 시프터를 보도록 해요. CT5에서 봤던 것처럼 디자인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립감도 좋고요. 좀 더 굵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5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T5에서 봤던 문제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를 조절하거나 안 그러면 트랙션 컨트롤을 끈다거나 하는 버튼이 전자식 기어 시프트 바로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시야에도 많이 가릴 뿐더러 조절을 하는데 팔을 많이 구부려야 된다는 그런 단점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캐딜락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 컵홀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에 그 버튼을 넣어도 충분했을 텐데 이 앞쪽에 넣은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어 시프터 아래쪽에 보면은 디자인 파티션이 굉장히 잘 나눠져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CT5하고 동일한 컨트롤부가 있는데 버튼들을 나눠주는 경계선 부분에 좀 디자인 액센트를 좀 두거나 아니면 이 컨트롤부 외곽이라도 좀 크롬 마감을 해줬다면은 좀 더 고급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이얼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따로 옵션을 넣지 않아도 위쪽 탑을 크리스탈로 마감된 다이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관적인 컨트롤도 되고 디자인도 상당히 아름답고 CT5와 다르게 이렇게 암레스트 쪽에 폰을 비스듬히 꽂는 부분이 있어요. 폰을 수납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됩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암레스트도 높이도 괜찮고 아주 좋은 재질로 마감이 돼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또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사이드로 열립니다. CT5에서 사이드로 열린다고 제가 혹평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운전자 쪽에서만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고 했는데 이 CT6는 양쪽으로 열립니다. 이 기믹이 굉장히 웃긴 게 운전자 쪽에서도 열리고 그리고 보조석 쪽에서도 따로 열리고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한 기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엉성하다는 느낌 들죠. 소리도 나고 좀 덜컹거리기도 하고 이 양쪽으로 열리는 기믹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위로 열리게 간단하게 이제까지 잘해왔잖아요. 왜 굳이 바꿔가지고. 그런 부분 외에는 다 괜찮고요. 암레스트를 안쪽에 열어보면은 역시나 트랜스미션이 많이 밀려 들어와서 공간적인 부분은 많이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쪽에 USB-C 포트가 하나, USB 포트가 하나, 그리고 SD카드 주입구가 하나가 있는데 역시나 암레스트 안쪽에 USB 포트 2개 외에는 따로 USB 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USB 포트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암레스트를 열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또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봤는데 12V C가 잭이 없네요. 이 차는. 이 차량 오래 타신 분들은 이 12V C가 잭이 어디 있는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제 역량으로는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를 봐요. 컵홀더 커버가 CT5랑 동일하고 눌러서 여는 부분이 크롬으로 아주 두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또 컵홀더에 그립을 하는 기믹이 안 들어가 있어요. 스프링 기믹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요즘에 컵 사이즈가 아주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홀더를 해주지 않으면 넘어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컵홀더 자체가 좀 깊어요. CT5보다는 많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뭐냐면은 글러브 박스가 여는 핸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되지 하고 봤더니 이 화면 옆쪽에 글러브 박스라고 터치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누르면은 열리기만 자동으로 열려요. 그래서 또 밀어서 닫아야 되는데 굳이 간단하게 물리 핸들을 놔두면 좀 좋아? 그리고 또 좌석 디자인을 보도록 해요. 좌석 디자인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좀 현대스러운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스티치 라인들이 서로 크로스되면서 아주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좌석 자체는 다른 리뷰를 봤을 때 좀 딱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상당히 편하네요. 너무 폭신폭신할 필요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딱딱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허벅지 길이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한테 저한테도 좀 딱 맞거나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키 크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불편하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좌석에 히팅 시트랑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 히팅 시트는 등 쪽만 켤 건지 아니면은 양쪽 다 켤 건지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아주 세심한 컨트롤 부라고 생각을 해요.
자, CT6V의 10인치 센터 스크린을 보도록 해요. 크기가 상당합니다. 대시보드 자체가 엄청 커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10인치 스크린이 엄청 큽니다, 실제로 보면은. 하지만 CT5에서 봤던 UI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도 그렇게 고급스럽지 못하고요, 약간 좀 오래된 피처폰 UI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들고요. 또 제가 CT5에서 말씀드렸던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은 부드럽게 슬라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딱딱 끊어지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고급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내비게이션도 빨리 로딩도 되고 핀치 컨트롤 그리고 무브먼트 할 때 그렇게 문제가 없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화면 자체가 크다가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이 잘 돼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차들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조그 다이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조그 다이얼이 컨트롤이 상당히 잘 돼 있지만 이 조그 다이얼이 휠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돌릴 수밖에 없어요. 보통 고급 차량들의 조그 다이얼을 보면은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래 위로 십자 버튼처럼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XT4에서는 그게 개선이 됐었어요. 십자 버튼처럼 컨트롤도 가능한데 이 차량은 이렇게 돌리는 컨트롤만 되도록 돼 있어서 좀 불편함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반응성은 아주 좋습니다. 조그 다이얼 입력이 아웃풋에 그대로 레깅 없이 적용이 돼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세이프티 시스템을 잠깐 언급드리도록 해요. 다 있습니다. 거의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 차량에 360도를 둘러가는 센서들의 알람이 전부 다 자석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쪽 뒤쪽 긴급 브레이크 그리고 보행자를 따로 감지해서 긴급 브레이크도 앞쪽 뒤쪽 다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도 되고 알람도 되고 차량 거리까지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 CT6V에는 CT6에서 아주 찬사를 많이 받았던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이죠. 슈퍼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성능 라인이라도 고급 세단인데 그런 슈퍼 크루즈 컨트롤을 제외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동 파킹 어시스트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진 카메라를 보도록 합시다. 후진 카메라를 보면은 상당히 높은 해상도를 보여주고 화면이 크다가 보니까 정말 시원시원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화면 왜곡도 거의 없습니다. 카메라가 360도를 다 둘러가면서 배치가 돼 있어서 아주 여러가지 모드로 후면 카메라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의 시야각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60도 3D 뷰가 있어요. 이미지 처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BMW나 아우디처럼 이 3D 360도 뷰가 각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래도 적어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뒤쪽에서 볼 수 있고 앞쪽으로 볼 수 있게 두 방향은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그리고 휠 쪽에 볼 수가 있게 돼 있고 휠 쪽도 앞쪽 휠, 뒤쪽 휠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카메라는 아주 고급 세단에 걸맞게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후진 카메라를 봤을 때도 옆에 360도 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지 처리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독일 차랑 비교도 될 만큼의 많은 세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CT6V의 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디자인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특히 버튼부나 조작부를 덮고 액센트로 마감되어 있는 이 크롬 라인이 아마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다음 세대 모델들에서는 이 크롬 라인을 다 제거해서 좀 심심한 디자인을 남겨주고 있으니까요. 이 코어 아래쪽에는 또 탄소 섬유로 액센트 마감이 돼 있어서 고성능 차의 핸들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코어는 방패 모양 그리고 방패 모양 로고까지 들어가 있어서 쌍방패로 되어 있는데 이 코어랑 살은 좀 가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콜벳에서 나온 디자인을 캐딜락에서 많이 채용을 하는데요. 이 아래쪽에 두 살이 송곳니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튼부들도 컨트롤하기 쉽도록 그렇게 다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이 핸들 코어랑 이 양쪽에 컨트롤하는 버튼부 사이에 이격이 엄청납니다. 이 부분이 디자인이 상당히 좀 에러다 이런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이 CT6V의 디지털 클러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상당히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양가에 있는 클러스터 주변을 물리 트림을 꼭 줄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BMW도 좀 반세대 전에는 이런 디자인을 넣기도 했었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보여줘요. 커스터마이즈도 양쪽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바꿔가면서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계기판도 색깔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독일차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 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클러스터 자체가 디자인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충분히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캐딜락 모델에도 많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길 또 바라봅니다. 자, 2020년형 CT6V의 뒷좌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도 엄연히 사장님 차예요. 그래서 뒷좌석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리뷰한 A8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 하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가진 차량의 뒷좌석이 이 정도라는 거는 전혀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전장이 큰 차다가 보니까 레그룸도 상당하고요. 하지만 A8만큼 그렇게 다리를 다 뻗을 수 있을 만큼 큰 것 같지는 않고, 좌석도 앞좌석보다 좀 더 폭신하고 더 편하다라는 느낌을 주도록 뒷좌석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괜찮고요. 하지만 이 헤드룸이 약간 문제가 뭐냐면은 듀얼 썬루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의 헤드룸은 제 주먹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하지만 머리가 파져있는 쪽만 괜찮지, 이렇게 앞쪽으로 가면 썬루프 들어가는 쪽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은 좀 숙이거나 제대로 서 있으면 머리가 좀 닿겠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헤드룸을 좀 낮게 뽑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뒷유리 쉐이드는 조절할 수 있게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뒷유리 쉐이드가 자동으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고 뒷 썬루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쉐이드는 이렇게 수동으로 또 걸어줘야 되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고급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을 보도록 해요. 센터 콘솔 디자인이 엄청납니다. 센터 콘솔 디자인은 예쁜 것 같아요. 크롬 마감된 물리 버튼도 있고 스크린도 들어가져 있고 아래쪽에 하나레이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해서 디자인은 아주 좋습니다. 벤트 디자인도 괜찮고요. 그런데 역시 풀사이즈 차다가 보니까 멀긴 엄청 머네요. 아이고, 엄청 숙여야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 쪽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역시 4인용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A8에서 봤을 때는 스크린이 앞좌석 뒤에 따로 이렇게 걸려있듯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 차량은 스크린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역시 도둑이 많은 미국이다가 보니까 이 스크린을 이렇게 숨겨야 되는 기믹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차량에 리모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모컨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뒷좌석이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스크린이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크기도 상당히 크고요. 그렇지만 터치가 안 됩니다. 터치가 안 돼서 지금 리모컨이 없기 때문에 이 스크린을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내려보면은 역시 풀사이즈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커다란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 기믹은 여기 크롬 버튼을 누르면은 이 컵홀더가 나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웬만한 독일차보다 컵홀더 디자인은 훨씬 더 튼튼하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쪽은 또 커버가 있어서 열도록 돼 있는데 근데 안에 그렇게 많은 수납 공간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선글라스를 꽂을 수 있게 또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좀 깜찍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 암레스트가 나오는 부분 쪽을 보면은 USB 포트 2개랑 HDMI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볼륨 조절하는 다이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스크린에서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이 부분에 따로 외부 연결 기기를 연결해 가지고 더 앞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지금 4존으로 공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만 공조 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 상단 쪽에 벤트가 하나씩 더 달려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도 이 공조 벤트 적으로는 아주 상쾌한 그런 디자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좌석이 컨트롤 안 되는 점은 좀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뒷좌석이네요. 자, 저희의 캐딜락 고성능 CT6V의 디자인 스펙 그리고 인테리어 리뷰 잘 보셨나요? 상당히 커다란 풀사이즈 럭셔리 세단이었습니다. 다른 풀사이즈 럭셔리 세단들보다는 좀 더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그런 외관 디자인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V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딱히 V 모델의 특징적인 외관이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인테리어 부분도 다른 기암급 모델들보다는 좀 인테리어가 고급성이 떨어지는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뒷좌석은 또 사장님들이 타기에 충분한 그런 고급성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CT6를 기준으로 캐딜락의 변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CT6를 보고 앞으로 캐딜락의 변화를 또 점쳐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 블랙윙 엔진을 가진 CT6V가
굉장히 한정 생산이 되고 있어요. 2019년도 모델은 아예 출시를 하기 전에 완판이 다 됐었고요. 2020년에는 생산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모델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또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CT6V가 2019년에는 완판되고 2020년형 생산이 됨과 동시에 생산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T6V 모델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CT6에서 새로운 고성능 모델을 기다려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한 차량의 리뷰를 찍는데 정말 도가니 다 나갔습니다. 등골도 다 빠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